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하지 않고 조금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알려지게 된 무기인데 슬로바키아제 무기예요. 자, 공짜는 없다. 우크라이나 도입이 유력하게 된 바로 슬로바키아의 주자나2 자주포, 자주곡사포 알아보겠는데요. 슬로바키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이거 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러면 이 주자나2라고 하는 이 자주포는 어떤 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슬로바키아의 대우크라이나 S-300 지대공 미사일 기증 이벤트죠. 2022년 4월 9일 날 이렇게 열차에 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슬로바키아가 쓰던 이 S-300 시스템을 그냥 통으로 그냥 전부 다 시스템 전체를 기차에 실어서 또 트럭에 실어서 이렇게 갖다 줬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런데 러시아는 이 가지고 온 걸 드니프로에서 이거 격파해버렸다. 칼리브르 미사일 쏴가지고 격파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슬로바키아는 웃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드와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가 야, 우리는 한다면 한다. 자, S-300 발송 완료. 우리는 말이야 이 정도로 화끈하게 서비스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야, 체코 니들도 뭐 탱크 갖다 준다고 우리도 이거 주자. 우리는 더 좋은 거 주잖아. 자, 이렇게 나서는데 더 좋은 거 주잖아. 예. 자, 그렇게 해서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진 S-300 인도와 동시에 우크라이나로 뭔가 청구서가 날아갔네요. 인수증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만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는데 아니 잠깐 장사 하루 이틀 하시나 그저 가져가시려고요? 그건 아니죠. 청구서 있는데요 하고 딱 주는데 물론 S-300을 주는 그 S-300에 대한 돈을 내라. 이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 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지상정인데 또 다른 거 니들이 조금 사주는 거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지금 거래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S-300 주잖아. 그럼 니들도 주잖아. 사야 되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슬로바키아가 내놓은 청구서는 바로 자국산 자주포 주자나2입니다. 야, 니네 말이야 독일에 자주포 판매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럴 돈으로 이거 사라. 그거 얼마 비싼데. 독일에 우크라이나가 PZH-2000 자주포 100문 산다고 독일에 오퍼를 넣었어요. 그래서 문당 227억 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우리 K9 자주포의 한 3배 정도의 가격인데 그렇게 돈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팔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독일이 우크라이나에게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대단히 싫어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독일 지금 대단히 싫어해서 독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온다고 하니까 왜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우크라이나 가서 키우 시내를 활보하고 하는 거 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대통령도 오려고 하니까 너 오지 마. 이렇게 거부해버렸습니다. 지금 감정 대단히 안 좋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 니네 말이야 그 227억짜리 PZH-2000 그거 살려고 독일에 청구를 했는데 그거 지금 독일이 대답 안 하잖아. 그러면 우리 주잖아. 사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S-300 줬잖아. 빨리 주잖아. 사잖아. 이제 이렇게 자꾸 이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인구 550만의 소국 슬로바키아에 어떻게 저런 괜찮은 신형 무기가 있을까요? 이 탄생 비화를 한번 보겠는데 196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냉전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진행되던 시절이죠. 그때 공산권의 종주국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동구권을 여러 국가들을 위성국가로 거느리고 있었죠. 그냥 뭐 소련이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소련이 야, 우리가 포 바꾸었어. 그러니까 니들도 다 포 바꿔. 이제 이런 지시를 하는 과정인데요. 보겠습니다. 야, 동무들, 우리 붉은 군대 포병 현대화 사업 들어가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이야, 이번에 4단 포병용 152mm 자주포로 2S3 보급할 거니까 도입 준비해. 하고 체코슬로바키아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체코가 아니 지난번에 122mm 자주포 그 2S1도 저희한테 일감 안 주시더니 이번에도 직도입입니까? 동지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됐어요. 체코슬로바키아 나름 이 군사 무기에서는 이 동구권에서 폴란드와 더불어서 한 칼 하는 나라인데 이 소련이 인정을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야, 까라면 깔 것이지 이 반동놈의 스키들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참에 서기장 한번 바꿔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야, 이거 조금 있다가 이제 프라하의 봄 두드려 맞았네요.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군수공업하면 옛날부터 한가락 하던 나라인데
그 별 볼 일 없는 불가리아에만 일감 몰아주지 마시고 저희도 동지와 바르샤바 동맹들에게 크게 한번 공헌할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 뭐 자신만만하네 뭐 보관이라도 있냐 이제 이렇게 돼서 체코슬로바키아가 독자 개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믿어보십시오. 저희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체코슬로바키아는 무슨 비장의 카드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트럭과 이 포가 있었던 겁니다. 이 트럭 타트라 T813이라고 하는 이 트럭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예요. 이거 북한이 열병식 할 때 이거 자주 등장합니다. 북한의 122mm 방사포 40여 장짜리 방사포 나오는데 그거 방사포 발사 차량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 동구권에 공산권에 아주 많이 팔린 트럭 1960년대 이제 이 신뢰성 있는 트럭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체코슬로바키아가 152mm 견인포를 갖고 있었어요. D20.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생각에는 야, 이 트럭에다가 이 견인포를 얹으면 되잖아. 그러면 자주포가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맞아. 우린 그렇게 만들자 해가지고 이 다트라 트럭에다가 152mm 자주포를 얹어서 자주 곡사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700대 이상 생산된 체코슬로바키아 고유의 자주포 다나인데요. 198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제법 근사하게 생겼어요. 1980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당시는 이제 공산 국가였던 체코슬로바키아였죠. 스펙을 보면 길이가 11.1m, 폭은 3m, 높이는 3.63m, 전투 중량은 29.25톤, 그리고 엔진은 340마력짜리 디젤 엔진, 최대 속도는 시속 80km, 그리고 승무원은 5명입니다. 포반장, 사수, 부사수, 장전수, 운전수. 그래서 꽤 적은 인원으로 152mm 포를 쏠 수가 있으니까 아주 효율적인 무기체계가 됐죠. 그래서 무장은 포신은 좀 짧습니다. 36 구경장, 그리고 이제 60발의 탄을 적재를 할 수가 있고 사거리는 20km입니다. 이 시기에 나온 포들이 주로 20km, 18km 그랬죠. 무장으로는 12.7mm 중기관총 한정을 이제 자위용으로 탑재를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으니까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든 이 다나 이 자주포가 여러 나라에 팔렸어요. 우크라이나도 샀어요. 폴란드도 사고 해서 총 한 700에서 800대 정도가 팔렸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냉전이 끝났죠. 냉전이 끝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더 이상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갈라섰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이 체코슬로바키아였을 때는 한 나라였는데 갈라서면서 이 다나 자주포에 대한 라이센스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갈라서면서 또 나토에 가입을 하니까 야, 나토는 155mm인데 우린 지금 152mm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했는데 체코, 여기는 체코고 여기는 슬로바키아인데요. 이 국기가 그렇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이 다나 자주포를 두고 각각 다른 길을 가요. 체코는 야, 주포까지 갈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개량만 좀 하자. 이렇게 됐죠. 152mm 주포를 155mm로 교체를 해버리면 이 뭐 차체 전체를 다 설계를 재설계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일단 막 개량 좀 해서 그렇게 좀 쓰자. 라고 체코는 결심해서 그렇게 갔고 슬로바키아는 야, 우리가 나토의 어엿한 국가가 되려면은 후속 군수 지원 탄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155mm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출까지 해야지. 그래서 수출까지 하려면 차부터 탄까지 다 바꿔야 돼. 이렇게 해서 슬로바키아는 새로운 자주포를 만들기로 합니다. 이 다나 자주포를 베이스로 해서 그래서 정말로 이때부터 열심히 연구를 해서 주자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자나 1 같은 경우는 이 39 구경장이에요. 우리 K55 자주포 39 구경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 M109 그게 딱 39 구경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K9 자주포 또 뭐 독일의 PZH 2000 이런 것들이 52 구경장이 아주 장포신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40km를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39 구경장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속하게 주자나 2 해서 52 구경장 자주포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게 2004년인데 그래서 지금 있는 게 주자나 2입니다. 보겠습니다. 길이는 14.2m,
그리고 폭은 3m, 그리고 높이는 3.5m, 전투 중량은 30톤, 엔진은 442마력짜리 디젤 엔진, 최대 속도는 시속 80km. 그리고 아까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으로 줄었어요. 포반장, 사수, 운전수. 그리고 장전은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그냥 뭐 스위치 누르면 장전됩니다. 3명이서 운영하니까 이거 대단히 좋죠. 현대는 뭐 군인도 마찬가지고 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희생자가 얼마나 적으냐. 또 어느 나라든지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포병 전력의 병력을 다른 데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3명이서 이런 155mm 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40발을 포탄을 탑재를 하고 155mm 52 구경장의 포를 탑재를 했죠. 그래서 최대 사거리가 41km. 그래서 한국의 K9 자주포보다 1km 더 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2.7mm 중기관총 역시 달려있고. 그런데 슬로바키아가 워낙 이제 덩치가 작은 국가다 보니까 이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외교력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외교력이 없으면 정말 너무너무 성능이 좋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가격이 싸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성능은 꽤 좋은데 너무너무 가격이 싼 건 아니에요. 가격이 K9이나 뭐 이런 것보다 조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죠. 그래서 슬로바키아 군이 쓰는 거 외에 키프러스가 12대 산 거 이게 유일합니다. 2004년도에 등장했는데 지금 18년 동안 키프러스의 12대 판 게 전부니까 좀 씁쓸하죠. 이러던 차에 이들에게 기회가 온 거죠. 우크라이나에게 S-300 주고 우크라이나가 보니까 야 니들 말이야 저 비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주포 독일의 PZD-2000 그걸 100대나 산다고? 그거 한 대 227억 주고 우리는 100억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 사. 이기잖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완전 자동화된 슈덴스코트 자주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출 시장에서 활발한 세일즈를 했는데 일단은 안 팔리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41km. 그러니까 독일의 PZD-2000, 한국의 K9 이런 현존 최강 자주포와 비슷한 사거리를 구현하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6발. 뭐 그 PZD-2000이나 한국의 K9이나 비슷하죠. 그런데 지속 발사 능력이 최강이에요. 분당 4발. 한국의 K9이 분당 2발을 1시간 동안 쏠 수 있는데 이건 분당 4발을 1시간 동안 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포신 가공을 엄청 잘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K9보다 좀 못한 게 차륜형이다 보니까 방열 소요 시간이 4분 정도 걸려요. 우리 K9은 30초 이내 그냥 바로 세우고 서서 쏘는데 이건 4분 정도 내려서 유압 장치도 좀 내리고 뭐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그 프랑스의 세자르보다는 저는 봤을 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세자르 같은 경우는 이 자동 장전 장치가 아니고 사람이 밖에 나와서 이 포탄을 끼워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세자르는 프랑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잘 팔려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세자르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이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당 한 100억 정도. 우리 K9 자주포보다 훨씬 비싸죠. 자, 그래서 저 가난한 우크라이나가 정말 이 값비싼 반쪽 자주포를 사갈까? 왜 반쪽이냐? 아까 말씀드린 차륜형 자주포다 보니까 유압 장치를 내리고 뭔가 차를 고정하고 사격을 해야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라스푸티차가 있죠. 완전히 땅이 진창이 돼요. 그런데 스페이드를 어디다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K9이나 독일의 PZD-2000 같은 궤도형 자주포는 그냥 서서 자기 이 무게와 자기 유압 장치로 버티고 그냥 쏘는 거예요. 거기가 뭐 진창이든 말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이 압도적인 성능 우위, 이 라스푸티차 같은 이런 상황에서의 성능 우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크라이나가 어떤 선택을 할까? 야, 그거 사면 라스푸티차 때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야, 우리 K9 사면 되겠네. K9 안 삽니다. 왜 안 사냐? 한국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도와준 게 있나요? 뭐 10억 원어치 뭐 물건 주는 거 그런 것밖에 없는데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재건할 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면은 같이 피를 흘려주지 않으면은 숟가락을 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K9이 좋아도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우리 한국산 무기를 팔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게 그래도 우리가 좋은 무기 K2 흑별 전차도 있고 K9 자주포도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T-80 뉴 전차, BMP-3 장갑차 이런 거 확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세일즈를 해야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독일의 PZH-2000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자나 S-300 지대공 미사일 줬잖아. 그러니까 니들 이 주자나 사라는 주자나 자주포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